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규리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다양한 공적 개발 원조 ODA에 대해서 여러 부처와 기관, 현장 담당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도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공부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온 정부 초청 장학생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한민국 ODA 이야기 현장에서 오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ODA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교육부 박경영 사무관님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정부 초청 장학생 다르마 씨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각자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에서 온 박경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ODA 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고요. 현재 계명대학교 글로벌 한국어 문화 교육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다르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가 교육부 ODA잖아요. 사실 원조하면 눈에 보이는 물적 원조나 뭐 차관 아니면 그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진 기술을 전수하는 이런 개념부터가 떠오르는데 사실 교육부에서 ODA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사무관님, 교육부에서도 ODA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교육부가 국내 교육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네. 해외 우리나라의 우선 교육 시스템을 좀 알리고 네.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ODA 사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부의 ODA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교육 분야 ODA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21년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ODA 사업 중에 약 10% 정도인 765억 정도 규모가 네.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65억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언제 들어도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 주로 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세요? 교육부에서는 네. 주로 이제 저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이제 국내 대학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업도 있고요. 우리나라 교사들이 또 개도국에 나가서 이제 교육 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뭐 아프리카의 뭐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개발도상국의 대학들에 대해서 역량화가 연수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요즘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사실 이 비대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 개도국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사실 ICT 기술이 발달되어 왔고 옛날부터 ICT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에 접목을 많이 시켜왔었는데요. 이제 저희의 그런 경험들과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이러닝 세계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의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도 원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장학 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다르마 씨도 그러면 이런 장학 사업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케이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그 장학생분들 중에 최고 에이스 오신 건가요? 네, 그럼 잠시 후에 좀 이야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교육부 ODA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사무관님께서 담당하신 ODA 사업 중에서 좀 인상 깊은 그런 사업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개도국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와중에 몽골과 함께 추진한 간호학과 개선 사업이 굉장한 성과를 보였던 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간호사 수도 굉장히 적고 국제 표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는 더 적은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몽골 국민들의 건강이 조금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점에 작년에 조선대와 몽골 민족대가 협력해서 같이 만든 교과서가 대학 수준에서는 최초로 국가 인정 교과서로 지정되는 등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나라 ODA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과서가
이게 대학에서 표준 교과서로 지금 쓰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쓰이는 걸 넘어서 이제 몽골의 국립대학에서도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교육부 ODA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말씀으로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왔는데요. 그렇다면 사업 하나하나를 진행함에 있으셔도 좀 보람도 느끼시고 또 때로는 책임감이 또 막중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사실 ODA 사업 하나하나가 단순한 뭐 업무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얼굴. 그런데요. 제가 들으니까 교육부 ODA 사업 중에 무려 5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1967년부터 진행해온 정부 초청 장학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 말씀하신 정부 초청 장학생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1967년부터면 그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고 현재 그 지원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듣고 싶네요. 정부 초청 장학 사업의 경우에는 1967년 6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157개국 12,000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명에서 10,000명 넘게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1년의 경우에는 1,300명을 신규로 추가 선발하였고 현재는 3,8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오늘 자리해주신 다르마 씨는 이 1,300명의 장학생 분들 중에서도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다르마 씨께서 계명대학교 글로벌 한국어 문화 교육학을 전공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네, 한국에 온 지는 3년째예요. 처음에 2019년에 한국 정부 초청 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뽑혀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학당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한 다음 2020년에 입학했어요. 지금 3학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한국어 잘하시는데요. 지금 계명대학교면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더운 곳이거든요. 좀 생활하는데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대구의 여름이 인도네시아보다 더 덥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좀 힘들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한국의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유학 오는 케이스가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한국 유학행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오게 된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2016년에 친구를 통해서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어학 석사 과정 중이었고 석사 졸업 후에 바로 박사 과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박사 과정은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한국어를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2년 후에 토픽 4급을 취득했고 2019년에 재계성 학생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된 이후로 계속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잘 안 되다가 2019년에 선발되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참고로 GKS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의 약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르마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높은 경쟁률을 뚫은 에이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제가 봤던 대로 에이스 분이 맞으시네요. 자, 그렇다면 다르마 씨는 이런 프로그램을 아시기 전에 그 전부터 좀 한국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땠나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하면 면적도 작고
인구도 5분의 1 정도의 나라거든요. 크기로는 작지만 실력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한국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1945년 독립한 후 한국은 단기간에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제일 신기한 점은 정책적으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본받아서 경제를 개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그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보다 한국어 잘하시는데요? 잘하기는 아닙니다. 또 궁금한 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것처럼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한국 교육부의 ODA라는 사실도 또 같이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네. GKS장 학생 모집 전형에 ODA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잘 몰랐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한국의 ODA가 다른 나라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들었고 제가 참여한 GKS장 학생도 그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렇게 교육부 사무관님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자리거든요. 이렇게 나와 계신 김에 혹시 이렇게 프로그램 이수하면서 이런 지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혹시 좀 바라는 점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학위 과정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학 연수만 지원해주는 과정이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K-pop 열풍도 불고 있고 그만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어학 공부하다 보면 학교를 다녀볼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어학 프로그램만 따로 지원이 있었으면 어떨까? 제가 질문을 드리자마자 답변이 나왔거든요. 근데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니 정말 너무 참신한 아이디어여서 정말 놀랐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고민은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GKS 프로그램 중에 어학연수 과정은 아니지만 유사한 제도로 교환학생 제도가 있어요.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와서 이제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한국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유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활용할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가 있다. 자, 지금 한창 다르마 씨께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정말 바쁘고 공부 양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한국에서 좀 즐거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네, 한국에 와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친구 거리우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후에 친구를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 과정 공부하느라고 놀 시간도 거의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좀 부족한 점 저희가 다 아쉽네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 본국에 돌아가서 친구들을 좀 만났을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한국은 어떤 나라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한국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공부한다면 안전한 나라라고 전달해 줄 것 같아요. 안전한 나라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다면 좋은 경험을 살 수도 있고 학문적 분위기도 좋아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다르마 씨는 졸업 후에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한국어 교육학 공부를 더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교수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석사 과정으로 영어학을 전공했고 박사 과정은 글로벌 한국어 문화 교육학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교수가 되려면 석사와 박사 과정이 동일해야 합니다. 동일하지 않아도 교수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석사 과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니까 본국에 돌아가셔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수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고요. 또 대한민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무관님께도 또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이렇게 교육부 ODA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지에서 오신 장학생을 통해서 교육부 ODA 프로그램도 직접 또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교육부 ODA 활동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교육부 ODA는 교육 분야 인적 교류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 계신 다르마시와 같은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국내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인적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굉장히 좋은 사례로 좀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네, 앞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국제협력 선도대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수원국 대학의 역량 강화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 전문가나 전문 기관들이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교육 분야 ODA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교육부 박경영 사무관님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한국 초청 장학생 다르마 씨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ODA 교육부의 공적개발 원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ODA가 물적 원조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교육까지 깊게 살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수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 지원해 나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ODA 코리아 현장에서 오다 세계의 롤모델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ODA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문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